2월 3일 여행 이틀차 날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게 제가 잤던 그 호텔 메리어트입니다. 네, 끝이 안 보이죠? 네. 도심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간간히 높은 호텔들이 있고요. 네, 오늘의 날씨는 영상 16도에서 4도 정도 사이가 된다고 그래요. 어젠 더워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이틀째 여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는데 바람 불어서 훨씬 시원하고 상쾌하고 좋으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예원이라고 불리는 관광지 초입인데요. 네, 중국의 분위기가 흠씬 나죠. 네, 이 예원은 옛날 이제 상하이에 살던 큰 부자가 지었던 저택의 정원을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한 공원 같은 데고요. 때마침 이제 설 명절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이뤄서 아침 9시라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예원이라는 데가 옛날 명나라 시대 때 정원을 기본 테마로 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약간 그런 풍으로 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건 다 이제 신축한 건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다 이런 우리 민속촌 같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데코가 돼 있고, 그래서 항상 관광객들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상하이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한, 그런 곳이 아닌가 싶고, 정통적으로 이제, 과거 이쪽 상하이 주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다 이제 전시장이나 매장을 열고 그 매장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알리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제공했던 것이 이쪽 지역입니다. 정말 건물들 화려하네요. 올해 돼지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건물마다 귀엽게 생긴 돼지 캐릭터들이 저렇게 관광객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거리들을 훑어보면서 어떠한 풍경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맞이 이게 이제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유비 장비 뭐 이 느낌 같아요. 이게 순금이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게 한 10kg는 넘을 것 같은데 10kg 더 되겠죠? 야, 자, 이 금 불상 보시고 소원 비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제가 좋아하는 달마대사네요. 어디 가나 이것만 보면 흐뭇해. 자, 손님을 맞이하는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결혼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홍등이 가게 그 거리마다 쭉 늘어서서 있네요. 요렇게 생긴 이제 이쁘장한 가게에 매혹돼 가지고 이게 무슨 뭐 기념품이나 특산품인 줄 알고 덜퍼덕 샀다가는 바가지 쓰기 십상입니다. 어디 공장이나 기념품 가게나 가면 다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여기 있는 상가들의 특징은 그 날렵한 처마선인데요. 이 처마의 모양들을 보시게 되면 마치 이제 용을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의 처마들로 구성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상가가 구성됐을 때부터 그 명대의 건물들을 이제 그대로 따와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쪽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상하이를 대표하는 어떤 문화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 멀리 예원의 입구가 보이네요. 제가 여기로 와본 게 98년, 99년 그때였으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은데요. 이쪽 상가 건물은 예전 그대로네요. 네. 그때 이제 이쪽에 이제 항주가 비단이 많이 나는 고향이고, 또 뭐 옥이라든지 전통차라든지 뭐 이런 기념품들, 굉장히 이제 조악한 기념품들을 팔던 골목이었는데, 일단 그 가게들이 거의 그대로 살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장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팔고 있는 상품들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여기 보면 실크 스카프 같은 것들이 보통 10원 좌우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1,500원짜리 실크 스카프가 실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만져보면 촉감이 비슷해서 많이들 팔리기는 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 있는 뭐 여러가지 캐릭터 상품 뭐 이런 것들 좋은데요, 여기 와서 굳이 선물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도장, 예, 도장은 한번 파볼만 합니다. 왜냐면 요즘 한국에 손도장 파주는데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한 돈 10,000원 정도만 주시면 옥도를 가장한 색깔 있는 돌에, 예, 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쓰세요. 네, 돌에 색깔을 입힌 그 옥돌 도장을 한국 돈 10,000원 정도면 파실 수 있는데, 이게 수공이라는 거. 네, 100% 핸드메이드 도장으로 팔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가보려고 했던 그 기념품 가게, 아니 그 특별한 추억 선물을 할 수 있을 만한 가게들에서 다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셨던 외부 건물들의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한 줄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먹거리를 팔기도 하고요. 이쪽 대형 조형물, 귀요미 돼지 캐릭터들이 있고요. 대단합니다, 규모.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98년 당시에 요 앞 건물에 그 제가 파산기에서 언급에다 한번 당했던 그 한약방들이 요 지역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게세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주로 음식점들하고 의미가 있는 얘기죠. 올해가 개국 70주년인데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우주선 그 달 후면 착륙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 해운, 항만, 항공, 심해, 우주 뭐 이런 사업들이고, 최근에 이제 우주선을 배경으로 한 재난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의 어떤 과학 굴기, 산업 굴기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디자인들과 어떤 데코레이션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원의 입구 앞에 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건물들은 실제로 400년 된 명대조의 건물들이 상당수 많이 개보수돼서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새로 지은 건물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쪽이 새로운 형태의 민속촌인 거죠. 여기 보이는 앞에 이제 석교가 보면 이게 기역자로 구불구불하게 꺾여져 있고요. 중간에 이제 그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고, 이게 이제 꺾어진 게 이제 9번을 꺾어진다고 해갖고 다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여기를 이제 9번을 꺾어서 그 집 입구에 도착하게 되면 귀신이 쫓아오다가 하도 많이 꺾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쫓아오질 못하고 귀신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머리가 나빴을까요? 네, 아무튼 간에 그런 의미가 있는 석교를 타고 비원의 정문 매표를 해야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다리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그 코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뭐 본인들한테 붙어있는 귀신을 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배경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지나다니는 명소죠. 이 안에서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기념사진도 많이 찍고. 네. 그때랑 바뀐 거 한 20년 만에 와서 바뀐 거를 굳이 찾아본다고 치면 뭐 건물들이 칠이 좀 새로 돼서 옛날 나무색들보다는 뭐 벗겨진 거 금으로 된 장식이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다는 거고요. 연못에다가 구조물을 갖고 장식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런 분위기들이 네. 신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상해에서는 가장 유서 깊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인데 입장료가 한 4-50원 정도 해요, 중국 돈으로. 근데 20년 전에도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른 거죠. 네. 이쪽은 20년 전이나 똑같이 건물 색깔이라든지 벽이 허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런 이제 구조물들은 상해 유명 건축물들을 흉내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잉어들이 엄청나게 크네요. 중국은 이런 그 색깔 있는 금붕어들도 다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만,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먹이를 던져주거나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지금은 금지시켰나봐요. 그런 사람들이 없네요. 와, 이 새끼는 뭘 처먹길래. 야, 정말 엄청 뚱뚱합니다, 이거. 네. 자, 비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외로 이제 건물들은 작아요. 이제 왕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지은 이제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라든지 뭐 크기는 작지만 전각은 작고 안이나 정원이 화려한, 특히 그 정원의 그 미적 감각에 그 중대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변 정원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정원석들이 그냥 단순한 돌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서호라고 불리는, 이보다 좀 떨어진 서호라고 불리는 호수에서만 나는 특수한 돌들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돌들이. 이 돌들이 이제 정원 장식을 하는데 이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강에서 이 돌들을 채석을 해가지고 진흙으로 발라진 상태로 배로 강을 타고 이쪽으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정원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재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건축물, 높은 데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 중국 건축물에서 가장 그 신경을 쓰는 구조들은 이 창틀하고 이 창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 정원을 바라보는 이 창틀의 모양에 따라서 그 미적 감각을 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시게 되면 그 난간에 있는 무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그 벽들과 벽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모든 이 창틀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다 조형적인 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 있는 창문의 틀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운 미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정원의 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얼마나 다양하게 조각하고 이쁘게 장식하느냐 아는데 이제 그 미적인 요소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기서 한번 태어나면 또는 시집을 오게 되면 이 집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그 심심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원으로 테마를 꾸미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각 정원마다 다 정각마다 있는 창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조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구조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회랑들을 만들어 가지고 비를 맞지 않고 각 전각들을 연결하게 하는 구조를 쭉 연결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안에 이제 바닥들도 전부 다 이렇게 기와를 쪼개거나 해서 모자이크처럼 이쁘게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외부에 도둑이나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로들을 이렇게 미로처럼 일부러 만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 내부 사람이 아니면 이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주인집 또는 안주인에 있는 처소로 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집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형태를 일부러 조성을 해놓은 게 또 이런 그 중국식 명나라식 정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그 정각 주변에 있는 바닥이 모양과 구조가 다 틀리고요. 이런 이제 좁은 회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회랑마다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큰 마누라 집은 뭐 테마가 그 큰 마누라 고향의 나무나 암석 풍경 같은 거고, 작은 마누라는 또 그쪽에 맞춰가지고 그쪽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뭐 그런 식의 조경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가는 그 정각마다 그 내부의 분위기가 다 다른 거죠. 자, 이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의자들이 있어요. 이 의자들의 규모와 숫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창틀의 화려함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방의 주인의 지위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만화루라고 돼 있네요. 네, 1843년. 1843년이면 170년 전인가요? 네. 175년 전의 건물인데요. 네. 이 집 안주인도 의자가 8개인 거 봐서는 상당한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집주인은 아닙니다. 네. 네, 방송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걸어오면서 촬영하고 멘트들을 하다 보니까 같이 온 일행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뭐 할 수 없죠. 근데 출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만나겠습니다만, 네, 이 겨울에 피는 매화 나무 멋지네요. 분재로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여기 심어져 있었을 겁니다. 이 비싼 서호석이 다수 존재하는 거 봐서, 자, 이쪽 그 막루를 아마 집주인이나 안주인이 상당히 좋아하던 뭐 그런 풍경이었을 것 같네요. 자, 이쪽 내부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아까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일단 집무실 자체의 사이즈가 크죠. 네, 그리고 펼쳐져 있는 의자들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요 정도면 뭐 안주인 수준의 방이 아닐까 싶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천장의 높이라든지 장식들이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1853년에 지어졌군요. 네. 네. 정통적인 소주 항주식의 물이 흐르는 정원, 그리고 암석으로 만들어진 정원, 담장, 거기에 있는 문살들, 네,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가 잘 보여지는 그런 정원입니다. 이런 이제 건물들의 천장을 보시면 그 성물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 그 남방 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 성물들이 관우입니다. 관우. 네. 관우는 용장이기도 하고 지장이기도 하고 의학을 했었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인들이 제신으로 모시는 또 그 신이 관우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관우상이나 관우의 사당을 집안에 두고 집안에 우환이 없기를, 집안 사람들이 두루 평안하고 가문이 번성하기를
많이 기도를 했었죠. 저 용 모양의 그 담장 벼락, 화려합니다. 용이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러한 그 아까 그끝 단면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자, 정말 부잣집 그 사치의 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용 발톱은 3개네요. 저걸 5개 했으면 영모로 잡혀갔을 텐데 딱 3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정원 쪽으로 왔습니다. 여긴 탁 트인 경관이 있고 또 그와 굉장히 넓은 호수가 있고 아마 이제 이 전각과 건물을 썼던 사람의 출신 뭐 이런 것들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테마별로 만들어진 정원을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보게 되다 보면 정말 이 집안에 갇혀 있어서 답답한 거를 모르고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새로 장가를 가거나 자식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해서 하나하나씩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원들이 이쁩니다. 이런 정원들이 이 담 너머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전부 하나씩 이렇게 새롭게 펼쳐진다라고 하니까 진짜 별천지 같네요. 자, 이어지는 이제 정원의 모습인데요. 능수보들 우거진 저 정원들 사이로 잉어들이 뛰놀고 정말 멋있습니다.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한 마리 잡으면 며칠 먹겠는데? 야, 너는 뭐, 야, 거의 1m 되는 것 같은데? 야, 나이가 거의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뚱뚱해가지고 이 지느러미질을 거의 안 하는데도 잠수함처럼 미끄러져 다니는군요. 기암 괴석으로 장식된 그런 정원들이고요. 이게 좀 와이드하게 이게 잡히질 않아서 한눈에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벌써 몇 번의 커브를 돌아왔는지 모르는데,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풍경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매화가 참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분재는 주머니에 담아서 훔쳐가고 싶네요. 이쁘다. 자, 제일 화려하게 장식된 내원인데요. 네. 사자상 성물도 이쁘고요. 여기 보시면 그 문 안에도 다양한 조각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고, 특히 이렇게 이제 사자를 보살피는 엄마 사자의 모습들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안주인이 살던 그런 은밀한 침실 뭐 그런 유인 것 같은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하고 그 다양한 장식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창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도자기 기와형으로 만들어져 갖고 제작이 됐고요. 일단 이런 이제 모자 위주의 그 석상들, 네. 그리고 다양한 성물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층 정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 안주인, 이 건물의 안주인이 살던 안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있는 나무들도 전부 다 100년 이상씩 된 그런 오래된 나무들이라고 하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용 모양으로 된 기와와 담장 장식이 있고, 네. 정자와 망루, 그리고 후원으로 연결되는 아마 집무실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무실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면서 스테디캠을 찍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미러의 어떤 그 복잡함이 이 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일행을 찾을 수가 없네요. 건물의 출구로 나왔습니다. 여기 나무 대문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성문으로 만들어진 문에 이 큰 나무판을 덧대서 만든 형태의 구조인데, 자,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늘어져 있던 상가들로 연결이 됩니다만 일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꽃송이가 조그만하고 작은 꽃인데, 이게 그 상해시에 있는 그 공원이나 이런 그 거리에 많이 심어져 있는 꽃인데 한겨울에도 꽃이 펴요. 근데 굉장히 좋은 향기를 나는 그런 꽃입니다. 네. 이것도 매화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좁은 화면으로만 지금 이쪽에 그 비원의 모습들을 연결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고 많이 꺾여져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실 텐데요. 아무튼 이런 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정원을 지었다. 아마 천문학적인 그 부를 축적했던 부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상하이가 이제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성장하고 중국의 이제 중심 상권 도시로서 활약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네, 그런 정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비원 주변에 있는 이제 상가들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기념품이라든지 뭐 특산물, 차, 술, 뭐 이런 것들 많이 살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경에도 이제 이런 그 거리를 흉내낸 소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원조가 상해고 이쪽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 핸드메이드로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공방들이죠. 개인 공방들이 이런 쪽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생산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큰 거래선들하고 손을 잡고 영역을 넓히는, 네,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전시장의 역할을 했던, 네, 그런 장소로서 이쪽 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북경의 부자나 다른 지역에 있는 큰 상인들이, 야, 이 상품 좋다, 내가 갖고 와서 팔아볼게 라고 하면 대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어떤 이제 전시장의 가격들이 상당히 비싸고 또 다양한 상품들의 구색이 갖춰져 있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매듭공예도 있고요. 중국식 전병과 과자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슬슬 이제 사람들,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쪽 상하이 지역은 유독 그 대만계나 일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아마 그들의 이제 역사적인 추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상점들을 특색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이 종이를 새겨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초상화를 만들어주는 가게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 인물에 맞춰가지고요. 가위질만으로 초상화를 만드는데, 여기 장인께서 지금 이렇게 직접 제 얼굴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시죠? 이게 단순한 가위질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들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양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한 사람 새기는데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액자에 넣어가지고 50원 정도, 중국 돈 50원, 우리 돈 한 8,000원 정도의 가격에 기념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자, 완성품이 나왔어요. 50원짜리 치고는 뭐 그냥 해볼 만한 그런 토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이 장난감 가게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 아이들 기념품을 좀 사보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들어와 봤는데요. 뭐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피카츄 등 세계 그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그 뭐랄까, 이 제대로 된 저작권을 내고 만든 건지, 이 엘사도 비스무리한 엘사들이 많아요. 네. 처음 보는 얼굴 엘사들도 있고요. 레고 브록들도 엄청 많고요. 벌써 흥미를 잃었어? 야, 이 피카츄, 탐나네요. 피카 피구왕, 회심의 유머였는데, 엄청나게 보미 작가한테 구박만 당한 생각이 억울합니다. 그 흔한 건담 시리즈들도 많고요. 와, 이 뚱뚱한 건담. 장난감 매니아들한테는, 여기 제가 알만한 루피라든지 이런 캐릭터들 있는데 가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뭐 5만원대에서 6만원대, 이게 싸지만은 않네요. 역시 일본계 드라곤볼이라든지 그런 캐릭터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캐릭터는 별로 안 보이고요.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많고요. 이쪽이 미국관이군요.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 정말 성지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전시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뭐라도 하나 장만해서 가야 될 것 같은 강렬한 유혹이 오네요. 사람에 치여서 슬슬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인파들에 밀려서 슬슬 이쪽 구경을 포기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9시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사람들이 좀 등섬등섬해 보였는데, 야, 지금은 10시 정도 넘었을 뿐인데 발디딜 힘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 줄 서 있는 거 보면 안 먹는다고. 지금 10시인데 벌써 이 소룡포를 파는 국수와 그 만두를 파는 식당들에 손님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서면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 대잔치네요. 이 많은 인구의 소비력, 생산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왜 상하이 또 이쪽 비원 이쪽이 이 사업적으로 유망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특산품이나 어떤 특색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가게들을 하나 열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슬슬 사람들이 와서 들이받는군요. 분명 아침을 먹고 든든히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 음식 냄새에 이걸 해야 되나? 저기가 맞다.